네, 어제 방송에서도 이 하이마트 매각이 뭐 누가 이제 유력한 인수자가 될지 네. 곧 오후에 공개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랬었죠. 네. 막상 이제 뚜껑 열고 보니까 입찰에 생각보다 참여하려던 회사들이 네. 포기를 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좀 특히 이제 SK 네트워크스 네. 우리 이상배 기자가 오늘 좀 상당히 좀 깊게 분석을 해 오셨던데 웅진코웨이도 이제 인수를 하지 않겠다 네네. 이렇게 이제 좀 입장이 바뀌었는데 그런저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그 중요한 거는 사실 SK 네트워크스가 네. 인수를 안 하겠다. 뭐 그것보다는 어쨌든 SK 네트워크스 때문에 지금 하이마트랑 웅진코웨이 인수전의 판도가 확 바뀌어버린 뭐그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아. 드릴 텐데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을 제공한 SK 네트워크스가 왜 인수를 포기했느냐? 그것부터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지금 PD가 우리 코너 이름을 공부합시다로 붙여가지고 그 바람에 자꾸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나. 이게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코너 제목을 이렇게 공부합시다로 붙이는 거라는. 그래서 이런 주제들. 그러게요. 이게 제목에 맞춰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이렇게 놀아봅시다 이렇게 바꿔볼까요? 한번? 그럼 뭐 그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어쨌든 먹고 놉시다 이렇게 네. 코너를. 네. 어쨌든 제가 뭐 먹고 놉시다 괜찮네요. 봅시다. 음식료주에 대한 뭐 어떤 뭐 설명. 어쨌든 간에 제가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K 네트워크스가 원래 현금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니까 하이마트나 웅진코웨이 둘 중에 하나를 인수하기에도 독자적으로 인수하기에는 조금 현금 사정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걸 이제 분석하는 방법. SK 네트워크스가 그렇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떤 M&A나 이런 인수전을 보실 때 이 회사가 과연 인수할 자금 여력이 있는지 분석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공부해야 되겠네요, 그죠? 어. 자, 네, 일단은 그 표를 한번 네. 띄워주시면 좀 아, 설명하기 편할 것 같은데요. 이 침대만 과학이 아니고 저 표도 과학이에요. 네, 일단은 저거 과학이. 일단은 그 SK 인수 여력. 그렇죠. SK 네트워크스의 그 지난 3월 말 기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뭐 3천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천억.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 이것도 뭐 사실 그 금방 뺄 수 있으니까 네. 뭐 실제로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 좀 미미하네요. 네. 그렇죠. 뭐 그냥 합치면 대충 뭐 3천 뭐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쓸 수 있는 돈이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다음 표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현금성 자산이 만약에 현금성 자산이 일단은 뭐 예를 들어 이건 연결 기준인 연결로. 것 같은데요. 네. 연결 기준인 것 같은데 일단은 계산 방법 설명하는 거니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연결 기준으로 8천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회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중간에 돈을 못 받았는데 또 돈을 써야 될 경우도 있고 이런 네. 위급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충 미니멈 리퀘어먼트 캐시라고 해서 최소 필요 현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그게 없으면 사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생기는 문제를 막을 수가 없고 네. 심지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미니멈을 보통 매출액의 한 2% 정도 잡습니다. 근데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그 연결로 보면 대충 한 5천억 정도 되죠. 그럼 이걸 빼고 3천억 정도고 단독 기준으로 일단 저희가 보려고 했었는데 단독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대충 이제 매출액이 작년에 좀 많은 26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2% 정도 하면 5천억 원이 정도 되고 이게 최소 필요 현금이라고 가정하고 빼면 아까 그 이제 8천억 정도라고 했으니까 3천억 정도 남죠. 실제로 이제 3천억 정도가 이제 SK 네트워크스가 실제로 이제 쓸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이제 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3천억 정도. 그리고 이제 내 현금뿐만 아니고 돈을 빌려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차입 여력, 돈을 빌릴 수 있는 규모가 얼마큼 되냐? 우리가 보통 은행 가서 뭐 대출 받을 때도 네. 뭐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도 DTI라고 그래가지고 소득 대비로 받고 신용대출 받을 때도 연봉이 얼마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대충 기업의 연봉이 뭐냐? 그 에비타, 그러니까 영업이익인데 거기다 감가상각비는 현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더해주고. 네. 그래서 상각전 영업이익에서 에비타의 한 4배. 4배. 4년 동안 당신이 벌 월급이 얼마냐? 4년 동안 이 회사가 올릴 실질적으로 영업으로 벌어들일 돈이 얼마냐? 그게 에비타인데 이제 그게 이제 곱하기 4를 했을 경우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한 1조 6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미 빌려둔 돈이 한 1조 4천억이 돼요. 그럼 이걸 빼버리면 네, 대충 얼마 뭐 안 1,000 얼마 되는데요? 정도 나오죠. 네. 그럼 아까 갖고 있던 현금 현금하고. 3천억 얼마에다가 네.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돈 1,000억 정도 합치면 대충 한 4,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원래 사려고 했었던 그 웅진코웨이나 하이마트의 기업 가치가 얼마큼 되느냐. 그걸 보시면 대충 둘 다 한 1조가 넘어요. 이게 시가총액으로 따져서 이제 지분율, 매각 대상 지분율을 곱하면 대충 뭐
뭐 7천억, 9천억 이렇게 나오는데 네. 경영권 프리미엄을 안 줄 수 없죠. 예. 이거 뭐 그냥 사람들이 시가에 팔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다 욕먹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에 좀 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조 다 넘고 뭐 심지어 1.5천억까지 간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도 자기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천억으로 이거 1조 넘는 걸 사실상 모르겠어요. 예. 컨소시엄 구성하기도 쉽지 않고 어쨌든 그랬는데 원래 무슨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PF랑 같이 뭐 재무적 투자자 유치해서 들어간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아하.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 원래 돈이 이랬다는 건 자기들도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만뒀느냐. 제가 방송이라 말씀은 제대로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포기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다. 실사를 해보니까. 오. 실사를 해본 뒤에 SK 네트워크가 그만뒀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업체들도 이 하이마트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뭔가를 야. 발견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SK네트워크 자체적으로 보면 가지고 있는 현금하고 뭐 빌릴 수 있는 현금 합쳐서 한 4,500억 네. 정도. 네. 이거 가지고는 어려웠다. 택도 없다. 예. 네,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그 50% 이상을 자금을 댈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니었다. 그 하이마트와 웅진코웨이에 합쳐가지고 뭐 1조 원이 넘는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 매각 규모가 한 어느 정도였는지 좀 네네. 확인해 주세요. 합쳐서 1조가 아니고 네. 각각 1조가 각각 넘습니다. 1조? 네, 매각 규모가 각각 1조가 넘는데 자 웅진코웨이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한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네. 이그 지분. 웅진홀딩스가 갖고 있는 지분을 팔지 않습니까? 그게 한 28%좀 돼요. 그럼 대충 한 8천억이 되는데 시가로 8천억이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만약에 50%를 얻는다 그러면 4천억에서 1조 2천억이 되죠. 근데 실제로 한 5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왜냐하면 약간 그 흥행이 조금 저조할 저조하다. 거라는 지금 오늘 SK 네트워크스 등등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한 1조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네네네. 그렇게 되고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1조 4천억 되는데 이 뭐 선정구 회장 등등에서 유진 등에서 총 파는 지분이 한 65%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9조 뭐 한 9,500억 정도 되는데 여기도 경영권 프리미엄 얹으면 뭐 1조 2천억, 3천억 이렇게 된다. 이렇게 예. 많이들 보고 있어요. 상당히 큰 규모다. 1조 원 각각 1조 원 정도는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프리미엄이 뭐 시장이 좋으면 많이 붙겠는데, 네. 그죠? 경영권 프리미엄이. 근데 지금 인수전임이 그렇게 흥행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그냥 뜨뜨미지근해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많이 프리미엄이 붙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롯데쇼핑이 결국은 네. 이제 뭐 하이마트는 어떻게 가져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네, 일단은 그 지금 어제 최종 입찰을 해본 결과로 네. 그 SK 네트워크스가 불참을 선언했고 신세계 이마트도 원래 좀 관심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신세계 인수 의지가 강하진 않다라고 네. 그때 이제 내부 고위 임원이 한 말이 뭐냐면 보기는 본다. 그냥 본다는 거죠. 뭐 사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네. 꼭 사야 돼. 뭐 무조건 이거 아니고 네, 그냥 네. 보기만 보겠다. 그럼 뭐 실사해서 뭐 나쁠 거 없잖아요. 돈 얼마 주고 뭐 그 내부 사정 보고 유통업계 전반적인 어떤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흥행이 좀 이제 저조하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그 롯데 쇼핑하고 그다음에 MBK 그리고 칼라일 정도가 들어왔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 MBK나 칼라일 같은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들은 어떤 장기적인 시너지나 이런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싸게 사야 되는데 네. 이렇게 3파전이 벌어져서 경쟁 입찰이 벌어지는데 싸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재무적 투자자보다는 이런 롯데쇼핑 같은 전략적 투자자 좀 비싸게 사더라도 내가 시너지를 통해 더 이상 그 이상의 가치를 낼 수 있다 이런 네. 기업들이 좀 유리하다고 본다고 하면 롯데쇼핑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금력 측면에서도 롯데쇼핑이 지금 현금성 자산이 거의 2조 가까이 됩니다. 야.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 1, 2%를 빼고 계산을 하더라도 롯데쇼핑은 충분히 인수할 만한 여력이 있다. 된다. 그리고 플러스 롯데그룹이 또 거의 이제 일본에 또 거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무래도 좀 조달 금액이 좀 싸고 그래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돈이 필요하면 뭐 일본에 전화 한번 돕게 딱 하면 바로 뭐만 1,000개 보내달라 그러면 1,000억 딱 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 자금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야, 그리고 또 롯데가 또 하이마트를 또 먹게 되는 건가요? 하이마트 오늘 이제 어제 그 이슈가 터지고 나서 오늘 주가가 5% 가까이 밀려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롯데쇼핑의 경우는 지금 어때요? 뭐 상승률 켜주고 있나요? 조금. 롯데쇼핑. 네, 아까 200원인가요? 300원인가요? 롯데쇼핑은
그래도 3% 정도 올랐나요? 오르네요. 예, 3% 이렇게 반대 올랐구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이마트는 나중에 좀 어떻게 될까요? 좀 긍정적인 영향이 롯데쇼핑이 만약에 이 하이마트를 가져가게 된다면 좀 시너지가 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양쪽 모두에게? 일단 사실은 유통업의 본질은 네.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유통업은 유통업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좋은 위치, 좋은 목에 그러니까 판을 벌려놓고 그렇죠. 거기다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릿세 받고 물건 팔게 하고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 롯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점별로 도시마다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이런 유통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추가로 들어갈 만한 땅이 없고 없죠. 네. 부지가 없고 이런 것들인데 아무래도 롯데가 가져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너지가 생길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업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 시너지가 있다. 그리고 그 하이마트 임직원들 입장에서도 재무적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을 높여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구조조정이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롯데쇼핑이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재무적 투자자 PF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좀 동조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이 일반적인 그런 그 PF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뭐 이제 앞으로 이제 하이마트에 이제 가면은 네. 롯데백화점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이 볼 수 있겠네요. 만약 인수에 성공하게 된다면 네. 근데 롯데그룹이 그동안 보면 거액을 좀 비싸게 배팅을 해서 인수한 적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맞아요. 조금 이렇게 뭐 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유통업계 그러면서도 쏙쏙 인수는 또 엄청 해갔습니다. 또 얄미워. 롯데 얄미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좀 네. 싸게 또 내가지고 또 인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맞아요. 싶습니다. 비싸면 또 발 뺄 것 같아요, 롯데. 그래놓고 가격 더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또 사고. 하이마트 본입찰 그 결과 나왔는데 그거 토대로 또 어떤 회사들이 어떤 전망을 좀 그려볼 수 있을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는요 종목 대탐험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